안녕하세요. PP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첫 번째 호조, 두 번째 문벌기조, 세 번째 무신, 네 번째 법문세족, 마지막으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으로 가기 딱 중간 지점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무신정변 1170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변화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변화하는 걸 수도 있고 나쁘게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게 변했을까요? 나쁘게 변했을까요? 그 고려의 상황을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이 변화하는 모습, 역사에서는 변화라고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아보러 가시죠.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이 보현원 사건을 한번 되짚어봐야겠습니다. 이 보현원 사건에서 문신들과 의종을 쫓아냈던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들은 바로 이의방, 이고, 정중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번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의방과 이고는 왕을 보필하는 친위군의 하급장교 8급 출신이었습니다. 이들 하급 무관들끼리 반란을 일으킨다면 성공 확률이 낮겠죠. 그 이유는 중심축, 이 우두머리, 이 집단을 이끌어줄 우두머리 대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무신들 중에 인기 있었던 정중부에게 부탁을 하죠. 정중부는 바로 3품 등급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정중부, 이고, 이의방이 중심이 돼서 무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러면 하나의 축이 형성되죠. 무신들끼리 이제 정치를 해먹는 상황이 발생하고 원래 그 고려를 이끌고 있었던 엘리트 계층인 문벌귀족들은 사라진 상태가 된다 이거죠. 이 직후에 이의방 중심으로 고려는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의방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된다? 무신정변의 주동자 우두머리는 정중부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의방이 모든 걸 계획하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도 이의방이 했기 때문에 가장 공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신들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의방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명의 대표적인 그런 무신들 중에서도 이 무신들은 항상 서로가 불안한 거예요. 일단 내가 지금 집권자가 됐는데 뭐 이고나 정중부가 내 자리를 뺏기면 어떡하지? 빼앗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방은 결국에 이고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왕이었던 의종을 이미 쫓아냈죠. 그런데 이의방은 의종을 자객을 시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자객은 잠시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결국 이의방은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 무신정권의 초반기였기 때문에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금 엄청나게 들끓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구나. 특히 서북 지역에 보면은 조이총의 난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김보댕의 난, 이런 난까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의방은 이제 드디어 자신이 꿈에도 그렸던 권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막장으로 흘러갑니다. 쫓겨난 왕이었던 의종의 애첩을 자신의 그런 세컨드로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자신의 딸을 왕자에게 시집 보내다거나 이런 행동들, 지금 권력 차지했다고 너무 왕나라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원래 상급 무신들이었던 정중부를 비롯해 여러 고위 관료의 무신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하고 결국에 이의방을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방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정중부가 집권하게 됩니다.
정중부도 마찬가지로 무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 혼란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척을 하다가 결국에 자기의 그런 머릿속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남의 땅을 빼앗고 농장으로 만들고 백성들 재물 빼앗고 세금 많이 걷고 이런 행동들을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중부도 결국에 제거당합니다. 정중부도 결국에 제거당하는데 두하였던 경대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결국 제거를 당하게 되는데, 경대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이유강이나 이고나 정중부와 같이 약간 좀 막 나가는 플레이를 하진 않았습니다. 막 나가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좀 보살펴 주거나 좀 안정기를 깨차기 위해서 조금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대승은 이전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문벌귀족 세력들이 집권하던 그 시대가 현재 우리가 집권하던 시대보다 낫다. 그리고 재물도 뺏지 말고 무신들의 그런 포악한 행위들을 금지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백성들한테도 인기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이전의 집권자들에 비해 암살 당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바로 경대승입니다. 이 경대승 같은 경우에 결국 지병이 있어서 죽게 되는데, 경대승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전부 거리에 나와서 끙끙끙끙끙끙 울었을 정도로 굉장히 백성들을 위한 정치, 무신들의 그런 비판하는, 무신 자신의 스스로를 비판하는 그런 정책들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집권하는 사람이 바로 이의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의민이 왜 가장 핵심적이냐? 바로 이자의 신분 때문입니다. 자, 귀족도 아니에요. 평민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 출신. 천민 출신인데 고려 최고의 그런 실력자가 됩니다. 그 실력자가 된 이유가 바로 그 스토리가 굉장히 웃깁니다. 지금부터 잠깐 스토리를 좀 얘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189c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거부의 몸을 그런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가시는 때는 형 2명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천민 출신이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해요. 도둑질할 때 결국 혼나서 그 경주 관아에 잡혀가는데, 형 둘과 다르게 이 3명의 형제들을 결국 관아에 있는 수령이 재판을 하고, 이 재판의 결과 결국에 음식을 주지 않고 옥에 가뒀는데 형 둘은 결국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얘는 이혜민 같은 경우에는 굶어 죽지 않았어요. 강인한 사람이었나봐요. 그런데 또 심지어 곤장을 쳐도 아이고 아파라 하지만 결코 죽지 않았어요. 옛날에 곤장 30대 맞으면 엉덩이 터집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얘는 굉장히 스페셜리스트구나. 거의 몸집은 척준경 소드마스터급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경주 관아에 있던 수령이 얘를 스카우트합니다. 너는 정말 똘끼 있고 정말 대단한 놈이야 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을 추천해준 사람이 바로 이의방에게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형제 뭐 아버지 이런 관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관계예요. 자, 이의방에게 추천하고 이의방이 부하가 되면서 어떻게든 지금 우연히도 관직에 진출하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은 무신정변에서 가장 무섭게 잔인하게 문신들을 그리고 내시들을 죽이고 다녔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의민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의방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아까 이 이의방이 의종을 죽이라고 자기 급부했다고 했죠. 바로 얘입니다. 이의민. 그래서 경주에 가서 그 의종을 만나요. 페이드는 왕이지만 어쨌든 왕이었잖아요. 대접을 해줘야죠. 근데 왕 앞에 노비 출신이 딱 술상병을 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의종을 들어서 꺾어요. 허리를 꺾어버려요. 그냥 폴더폰 된 거죠. 옛날에 쓰던 폴더폰 딱 접혀버린 거예요. 접혀버렸죠? 그걸 어떻게 할까요? 가마솥에 끓여요. 어이구, 인육탕이 되어버렸죠? 아이고,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쳐야겠죠. 그래서 연못에 갖다 버립니다. 가마솥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그 뭐라고 할까 임팩트 있는 장면은요. 연못에 이제 갖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의종은 이미 아마 허리 꺾였을 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마솥만 가지고 의종의 시체는 놔두고 돌아옵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가마솥보다 사람을 더 업신 여기는 그런 이유민,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술 실력도 힘도 굉장히 셌는데 이러한 무신직관계의 사람들에 비해 이 이유민은 이 파워만,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전술적인 파워보다 그냥 온리 파워, 뭐 가짜 사나이 온리 파워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장한 인물이 바로 이유민입니다. 얼마나 이 시기에 상황이 어땠을지 좀 그려지십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도 힘들고, 뭐 농장 만들어 다 뺏기고 지금 우리 완전 개판 옵션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유민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좀 이 당시에 잘 나가던 귀족은 아니 무신 중에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최충원의 동생 이름은 최충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유민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유민의 아들은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민의 아들이랑 최충원의 동생이 이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우리는 뭐 택배 보내고 뭐 이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거나 물건 보낼 때 택배 보내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 매나 비둘기를 이용했다고 해요. 근데 이유민의 아들이 최충수의 비둘기인가 맹가를 훔쳐가요. 혹은 빌려가는데 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아끼던 거였거든요. 아끼던 동물이었어요. 여기에 화가 나서 원래 쌓여있던 이유민과 이유민 아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합니다. 이유민 아들들도 막장이었어요. 아버지 권세만 믿고 진짜 뭐 개 막장처럼 하고 다녔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유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팍 차버리고 이런 행동들 보니까 거의 개 쪽팔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 최충원이 하루 날에 잡아서 뭐 전시 훈련하는 걸 돌아보러 다니는데 결국에 이유민과 이유민의 아들들은 제거해버리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실력자가 되게 됩니다. 이 최충원 때부터 이제 정권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최충원이 집권을 하자마자 발표를 합니다. 바로 동사 10조라고 하는 건의문을 발표합니다. 어떤 건의문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의문이냐면요, 관리의 수가 지금 너무 많아.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월급들이 너무 많으니까 관리의 수를 줄이자. 임금님께서는 왕의 말을 잘 들으면 안 되죠. 임금님께서는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농장을 만들지 말라.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요, 토지 문제 좀 해결해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먹고 살기 없으면 결국 빚을 지죠. 고리대라고 하는 건데요. 고리대를 금지시키고 이런 좋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정책들을 펴면서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전에 그런 경제생을 제외한 무신들은 그냥 본인의 그런 권력을 남용하여 경제적, 정치적 이득만 보려고 했지만 이러한 동사십조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까지 얻을 정도로 최충원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는데 실상 좀 지나니까 이전의 무신들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처음에 인기를 바탕으로 최충원의 아들들이 4대에 걸쳐 60년간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최씨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 무신정변 이후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유민, 최충원, 그리고 최우, 최희, 최양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흐름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키포인트는요, 바로 이유민은 천주신이었다. 그리고 최충원 이후에 4개는 너무 적어놨네요. 미안합니다. 4대 60년간 무신정권기가 안정되게 된다.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게 좋은 표현일까요? 권력층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신정권기의 흐름도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집권기가 이어지던 시대에 그럼 무신들은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람들끼리 그런 반란을 일으키길 뭐 해야 될까요? 회의해야겠죠. 회의해야겠죠. 그 회의라는 기구를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공식화시켜버립니다. 바로 이 회의 기구는 바로 중방이라고 하는 회의기구입니다. 자, 국방 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구가 고려에 있었어요. 바로 도병마사라고 하는 회의기구가 있었고요.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회의하고 결정하는 바로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 도병마사나 중서문화성 같은 경우에는 문신들이 거의 독점하여 회의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무신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이런 회의기구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원래 회의하던 중방이라고 하는 회의기구를 거의 1등 회의기구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이어지다가 최충원 시기에 오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아까 발표했던 게 바로 봉사10조였잖아요. 이런 봉사10조와 함께 최충원은 이 무신집권기 초반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이제 정치를 잘 할 테니까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교정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을 교정하자라고 하는 교정도감을 만들면서 최고기구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도감이 최고기구화 되고 일부 회의는 중방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들에서 하게 되는데 무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야겠죠. 이 무신들의 입맛에 맞는 회의기구를 인사기구, 사람들을 배치하고 뽑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데요. 그 기구를 만든 사람은 바로 최호였습니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신들끼리만 사실 할 수 없었어요. 무신들은 워낙 전투적으로만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회의나 정책적인 결정하는데 좀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문신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문신들을 뽑기 위해서 최호는 정방이라고 하는 인사기구를 자신의 집에 배치합니다. 집에 만들어요. 궁궐의 근처에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인사 담당 기구를 만듭니다. 아예 그냥 최신 세상이라는 거죠. 또한 문신들의 이제 공부를 하고 나라의 정책들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서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문신들이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방을 통해서 사그라들었던 문신들, 죽었던 문신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문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 바로 고려의 마지막 지배층 신진사대부의 씨앗이 바로 이 서방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는 중방, 교정도감, 정방, 서방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뭘 운영했을까요? 농장을 운영했다. 농장 운영은 너무나 당연하죠. 농장을 운영하면서 대토지를 소유했다. 자, 여기 옆에 사진 한번 보세요. 야, 최충원의 농장 분포도가 나와 있어요. 점치킨 데가 최충원이 갖고 있는 농장이거든요. 이 지역이 다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주, 산청 이런 지역 다 자기네 농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의 땅이 너무 넓어서 땅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끊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끊냐? 바로 산이 있는 곳까지는 내 땅, 산 건너는 네 땅 이런 식으로 구분할 정도로 굉장히 막장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농민들의 토리를 뽑기 위해 고리대를 이용해 빚을 지게 하는 거죠. 이자율 100% 넘는 거예요. 농민들 먹고 살기 힘들죠.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럼 뭘 도와야 될까요? 대통령님 행사 이런 데 하실 때 바로 빰빰빠바밤빰빰빰빰빰빰빰 경호원들이 필요하죠. 그 경호원들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정대승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만들게 돼요. 어디 갔니? 정대승은 바로 도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이 도방 도둑방송 아니에요. 그 BJ나 유튜버들이 남의 방 보는 도방이 아니에요. 이 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호원들이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요, 정대승 화장실 안까지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호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씨 정권 시대에 바로 삼멸초를
삼별초를 만들면서 삼별초도 뭐 똑같이 친위대인데요. 이거를 공식 군대화한 것이 바로 삼별초예요.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적 조직 도방과 삼별초까지 있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중방 그리고 교정도가 정방 서방이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농정과 고리대를 이용해 그들의 이익을 취했으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방과 삼별초를 만들어 보호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사회적인 변화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농민과 그런 백성들의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전의 문벌귀족, 호족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음인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최충원, 최후 4대 정권의 그런 정치 기반, 군사 기반, 그런 사회적, 경제적 기반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악랄함이 계속되면서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